안녕하세요. 정순현입니다. 오늘은 양명병 재간과 양명병의 병인 병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명병 재간입니다. 상한론 180조에 양명의 병이 되는 것은 위가 실인 것이다 라고 논술하였습니다. 영추 본수편에서 대장 소장 계소구 위 시 족양명야 라고 하였듯이 위가는 족양명위, 수양명대장, 수태양 소장을 포괄하는 위장계통을 가리킵니다. 소문 통평허실론의 사기성적 실이라고 하여 조금은 애매한 의미의 논술이 있습니다만 상한론에서 중경은 담, 수, 섭, 식적, 어혈, 충적 등을 칭하여 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와 담수가 상호 결합한 결융증에 결융열실 또는 한실결융이라 하였고 담탁이 흉격에 저체한 과체산증에서는 흉중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혈과 열사가 결합된 열입혈실증의 치료에 수기실이 취지라고 하여 분명히 유형사기의 저체를 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열과 유형사기의 결합이 없을 때는 중경은 실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형사기가 흉격에 온홀한 치자신탕증에서는 허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확실히 허와 실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논중 중경의 언어로서 중경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이중경언 석중경의라고 하며 많은 주가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180조 양명병 재강에서는 위가라는 표현으로 양명병의 병이가 위장계통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실자를 통하여 양명병기의 중점은 실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양명병이 성립되는 원인과 병의 기전을 알아보겠습니다. 179조에 병유 태양양명, 유정양양명, 유소양양명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태양양명은 비약이고 정양양명은 위가실이고 소양양명은 대변난이다 라고 논하였는데 이는 양명의 레로가 셋이고 결과도 셋인데 중경은 새 양명병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응답하지는 않고 양명병 형성 이후의 세 가지 결과를 말하였습니다. 전 시간 개론에서 말씀드렸듯 태양병을 오치 실치해서 진액을 손상하고 진액 피상이 조화를 이루고 조를 바탕으로 실을 이루면 태양양명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원인으로 소양병에서 전래하였다면 소양양명병이며 직접 양명경보가 비습된 것은 정양양명병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문처럼 태양양명이 비약증이 되고 정양양명이 위가실이 되고 소양양명이 대변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태양에서 왔어도 비약, 위가실, 대변난이 다 될 수 있고 정양양명에서도 그러하며 소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양명의 명칭은 임상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약은 조혈로 인해 진액이 손상되고 비의 위를 위한 진액 운행 기능이 정체되며 소변이 삭다하고 대변이 경결되는 증상입니다. 뒤에 마자인 한방 중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위가실은 조혈화된 양명 부실증을 가리키며 대변난 또한 진액 손상으로 인해 대변 결체가 출현한 것입니다. 모두 양명병의 생성변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1조에 태양병을 잘못 발환하거나 공하 또는 소변으로 진액을 배출시키면 위장도가 건조해지며 양명으로 전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오치로 인한 진액의 손상과 이로 인한 성실의 과정을 밝혀 양명 리실증의 성립 기전을 논술하고 있습니다. 망진액의 망자는 손상의 의미입니다. 즉 상음이 음중하여 조화하고 성실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불갱이는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옛사람들의 도포가 길어서
배변할 땐 긴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 가는 데서 갱이는 배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갱이는 부대변의 의미로 쓰인 완사입니다. 이 문장에서 불갱이는 비약, 내실은 위가실, 대변나는 진휴변결을 표현한 것입니다. 185조에 태양병 초기에 발안이 철저하지 못하여 양명으로 전속하였다. 그런데 땀이 없고 먹지 못하다가 땀이 나는데 물이 흐르듯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발안법은 태양병편과 가발안병 맥증병치편에서 온 전신에 걸쳐 약간 땀이 촉촉하게 나게 해야 한다는 편신집집 미사유한자 입가 또는 전신과 수족에 걸쳐 촉촉하게 한 시즌 동안 한다고 논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무한이었는데 물이 끊임없이 솟아 흐르듯 연면부단한 것은 양명 리실 리열증이 되면서 리열이 진액을 핍박하여 외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양병이 양명으로 전속된 것입니다. 상한론 원문 중에 양명법병 법다한이라 하였듯 연면부단한 한출은 양명병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188조에서는 전개양명은 미소한출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선 187조의 전속양명은 사기가 완전히 양명에 속한 것을 말했습니다. 즉 전이 이진왈 전속입니다. 이 조의 전개양명은 양명 리얼이 이미 성하지만 태양의 표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전이 미진왈 전개가 됩니다. 태양 표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미소 환출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땀이 비록 그치진 않지만 미량 내지 소량이므로 표기가 아직 창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83조는 양명경 표정에서의 외사에 초감했을 때 임상 표현을 논술하였습니다. 병의 첫날에 발열하지 않고 오한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중경이 적답하지 않고서 말하길 오한은 곧 그치고 땀을 흘리며 오열한다고 했습니다. 불발열 오한은 양명병 표정에서도 태양에 수사한 것과 같이 병의 시초엔 먼저 오한하는 것이며 이는 신열 한자출 불오한 반오열하는 양명 리증의 외증과는 같지 않습니다. 한출이 오열은 양명 표사가 신속히 순경 임리화열하여 열사가 진액을 핍박함으로 출환하는 것이고 리을이 성해짐으로 오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에서는 양명 표사가 신속히 임리화열하는 것을 논술하였습니다. 184조에서는 양명 표사가 신속히 임리화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명은 인체 최내부의 중토에 해당하므로 광활한 대지와 동료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만물소기 무소부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대지상의 수목이 천길이라도 낙엽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가는 수고천장 염락기근과 같습니다. 대지는 천자만홍을 화육하지만 그 생명들이 사망한 후에는 대지에 용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양명경표의 한사는 신속히 임리하는데 이는 양명의 양기가 표에서 항사하지 않고 그 소용되는 바가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182조에서는 양명병 리을실증의 임상특징, 즉 외증은 어떤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신열은 양명병 리증의 특징 중 하나로서 백호탕증에서는 위열 미만하고 백호가 인삼탕증에서는 열기열젤이 표리 구열하며 조위승기탕증에서는 정정발열을 하며 소승기탕증에서는 발조열하며 대승기탕증에서는 일포수 발조열합니다. 그러므로 발열은 양명 리실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자출하는 것은 리을 리실이 진액을 핍박하여 외월하는 것이며 이를 본문에서는 양명병 법다한이라고 논술하였습니다. 반오열은 내유소상 필 외유소오, 즉
내부에 손상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외부의 동기를 싫어한다는 인체 기기의 생리적 반응이며 여기서는 리얼이 성함으로 열을 싫어하는 소위가 됩니다. 불호화는 한사가 표양을 손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열과 한자출과 불호한 반호열은 양명실정이 밖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세 가지 임상표현입니다. 186조의 양명맥대라고 한 것은 양명병 리을 리실의 맥을 말한 것입니다. 맥대는 후세의 홍대맥이라고도 하며 이는 리을이 성하여 기혈을 고동하므로 기성혈용하여 혈관이 확장된 현상입니다. 양명병 제강에서 병인 병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조문은 180조의 양명지위병 위가실시야, 182조의 양명병 외정 운하, 다발, 신열, 한자출, 불호한 반호열, 그리고 185조의 상한 3일 양명맥대의 세 조문입니다. 다음 45편에서는 치자시탕증, 백호탕증, 백호가 인삼탕증, 저령탕증을 공부하는 양명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